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한 물리, 물만두 프로젝트 남인호 선생님입니다. 요번 6월 모의고사, 그죠? 총평은 쌤이 따로 한번 할 거고, 일단 문제 풀이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쫙 풀고, 각수 문제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1번, 요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요런 거, 그죠? 깜짝 놀란 거는 이 문제가 정답률이 1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또 틀린 게 그죠. 아무튼 일단 1번부터 볼 건데요. 자, ABC는 자기장을 활용한 장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한 걸 나타내려. 전자기 유도 마이크, 전자기 유도 맞죠? 무선 충전, 얘도 전자기 유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 그죠? 요거 RFID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얘도 전자기 유도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있는데요. 얘는 이제 자성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 너 맞는 말 했다.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자석을 가까이 하면요. 당기는 자기력 아닙니다. 미는 자기력 작용했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자성체 아니죠? 철은 강자성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 A만 맞는 소리 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얘도 그죠? 자, 보면은요. 가는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는요, 전자기파 A에 이용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분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A 누굽니까?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누구야? 마이크로 파죠. 그렇군요.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되죠. 기억.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크다. 그죠? A의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크다. 라고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지, 여기로 갈수록 파장이 짧지. 진동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크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파는 가시광선보다 진동수 작아야 돼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을 데우는데 이용하는 전자기파는 A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파 이용해서 전자레인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 진공에서 속력은 다 똑같죠? 그지? 맞는 말. 진공에서 속력은 광속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 4번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그죠? 이제 빛의 간섭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그냥 개념 문제 물었어요. 별거 없고요. 무반사 코팅 렌즈는요, 파동이 상쇄 간섭하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활용한 예로, 자, 공기와 코팅막의 경계에서 반사하여 공기로 진행한 빛. 자, 얘랑, 그지? 요거랑, 그리고, 니은, 누구입니까? 코팅막과 렌즈의 경계면 여기서, 그지?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굴절해서, 여기서 한 번 더 굴절해서 이렇게 나가는 녀석. 그죠? 요 사이에서 반사해서 진행하는 빛. 니은. 이제 요 두 빛이, 그죠? A. 마찬가지로 상쇄 간섭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기억. 상쇄는 A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은 위상이 반대여야 되죠? 얘들아, 요거 두 개 상쇄 간섭하고 있잖아. 됐어요? 위상 반대고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파동의 간섭 현상은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음 제거 이어폰을 가지고 우리 파동의 간섭 현상 이제 설명하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은근 여기서 틀린 친구 있더라고요. 좀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보겠습니다. 그림은 고체 A, B의 에너지 D 구조로 나타낸 것인데요. A에서, 그죠? A, B에서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과 D로 전이하며 빛을 방출한다. 그쵸?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요,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한다. 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딱히 그림에서 분석할 건 없고요. 자, 기억. A에서 방출된 한 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요, E2-E1보다 크다. 작다? 이제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작죠? 지금 뭡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밑에, 요 전도띠 가장 밑에서 떨어지고, 이제 요 전도띠 가장 밑에 있는 전자가 이 원자과 띠 가장 위로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얼마큼 방출해야 되는 거야? E2 빼기 E1은 방출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최소값이어야 되죠. 될까요? 그래서 얘보다는 에너지 크게 나와야 되고요. 뭐 같거나 크다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띠 간격은 A가 B보다 작다. 그쵸? 띠 간격 뭐야? 여기 띠 간격이잖아. 얘 띠 간격이잖아. 됐어요? 띠 간격은 A가 작네요. 자, 그 다음에 방출된 빛의 파장은, 얘들아, 파장이 짧다는 거는, 그치, 빛의 에너지.
빛의 진동수에 비례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빛의 파장에는 반비례했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에너지 어디서 컸어요? A에서가 B에서보다 에너지는 작았지. 그럼 파장은 어떻게 해야 돼?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어야겠죠? 이거 틀렸습니다. 될까요? 5번 해결됐고요. 6번 광전효과 문제죠? 뭐 그림은 단순한데요. 문제도 단순해요.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A를 금속판 P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 방출 안 됐음. 그지? 얘는 광전자 방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B랑 C를 P에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된다. 얘는 방출되더라. 됐니?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서 뭐라 그럽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B를 비추었을 때가 C를 비추었을 때보다 크다. 그렇구나. 이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때보다 크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빛의 에너지 관계 들고 올 수 있죠? 요게 비추고 있는 빛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기억.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택도 없는 소리. 그죠? A는 아무리 세게 비춰도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 P의 문턱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작다. 그치? 얘들아, 여기를 기점으로. 그지? 여기는 방출 안 되지. 광전자가. 얘네 두 마리는. 광전자 방출되지. 그럼 뭐야? 문턱 진동수는 어디 요 사이에 있었다는 말이지. 여기 문턱 진동수는. 그지? 다시 말하자면은, 이람수는 A와 C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말이지. 그럼 B는 문턱 진동수보다는 진동수가 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니은 P의 문턱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작다 하면은 맞는 말 되겠고요. D가 단색광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그치? 에너지가 B가 C보다 컸잖아. 그럼 진동수도 B가 C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이거 미안해요. 선생님이 문제 그림 따와가지고 흑백 반전시킨 바람에 이게 여기가 하얀색, 여기가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실제로 문제 보면 여기가 까만색이고 여기가 좀 밝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무슨 스펙트럼? 얘가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얘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흑백 반전시키면서 나 그림이 조금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림 가는요, 보의 수소 원자 모양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준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 전자전이 A, B, C, D를 나타낸 것인데, 그림 나는요, A, B, C, D에서 방출과 흡수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언제는 빛이 방출됩니까? 하면 C, D, 요때는 방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A, B, 이때는 흡수하겠네요. 그래서 요게 A와 B 있을 거고요. 여기에 C와 D가 있겠네요. 그럼 에너지 누가 세? 하면은 D, C 순서죠. 그래서 기억이 D에 의한 전자전, D의 전자전에 의한 스펙트럼이 되겠고요. 요 선이 C의 전자전에 의한 스펙트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요게 이제 그러면 B에 의한 전자전이 될 거고요.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A의 전자전에 의해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요거 판단됐으면은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A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다, D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 B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자, B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뭡니까? 이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만큼 광자는, 흡수되는 광자의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3.40에 있던 애가 마이너스 0.85에 있으려면은, 마이너스 3.40과 마이너스 0.85의 차이값. 즉, 2.55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흡수해야겠다라는 거죠. 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D가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아니죠. 지금 에너지가 D가 크죠. 에너지가 D가 크다는 말은 진동수는 D가 크다는 말이죠. 될까요? 그래서 D가 또 틀렸습니다. 하면 답 2번 되겠네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8번 되겠는데요. 앞에 이 페이지까지는 선생님이 좀 빠르다 싶어도요, 그냥 그러려니 해줘요. 여기 그렇게 오래 걸린 페이지가 아니라서.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되게 갑자기 그래프 나와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었겠는데,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림 가는요, 기울기가 서로 다른 빗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동시에 출발한 물체 A, B, C라고 돼 있지. 각각 증가속도 운동하여,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서 그거까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최고점의 높이는 다 같아야 돼요. 왠지 알아? 얘네들 지금 전부 다 속력이 다 V0로 다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그래프 보니까는 다 V0, A도 V0에서 B도 V0에서 C도 V0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다 똑같은 속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고점 높이 다 똑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될까? 뭐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자, 문제 보면요. A가 지금 경사각이 제일 크죠? 그러면 A에서 가속도가 제일 컸겠다. 그지? A에서 가속도가 제일 컸을 거고요. 그 다음 B에서 가속도고요. 그 다음 C에서 가속도가 제일 작았겠다. 생각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면 가속도 A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이네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볼게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속도 크기 고민할 거 없어요? 뭐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찾아달라는 말이지. 기울기 보면은 A는 T0분의 V0, B는요 2T0분의 V0. 됐어요? 뭐 음수긴 하지만, 그죠? 크기만 따지면은 A가 2배. 맞습니다. 아, A가 2배죠. 아, 그럼 틀렸네요. B가 A의 2배가 아니고 A가 B의 2배가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T0일 때 C의 속력은 3분의 2V0이다라는 건데, 봐봐. 얘 지금 등가속도 운동 중이잖아.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감소한다고. 됐니? 그럼 V0가 0이 될 때까지 3T0가 걸렸어. 그럼 T0일 때 C의 속력은 얼마일까? 하면은 이거 3분의 1V0 감소했겠죠. 3분의 1V0 감소했다는 말은 이때 속력은 3분의 2V0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인 거죠. 될까요? 요 비례관계를 봐서 풀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출발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즉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동한 거리는 C가 A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야? 요 노란색 삼각형, 요거 넓이 구하면 뭐예요? 요 노란색 삼각형 구하면은 C가 이동한 거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삼각형 넓이 구하잖아? 그럼 뭐예요? A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동한 거리. 그죠? S, A. 뜰 겁니다. 됐니? 두 삼각형 넓이가, 그죠? 노란 게 주황색의 3배이냐? 묻고 있는 거죠. 3배 맞죠? 그죠?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이 C가 3배잖아요? 됐습니까? 해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8번도 해결됐고요. 그럼 답 4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인데요. 엥? 왜 안 넘어갔지? 뭐야? 오케이. 자, 운동량, 충격량 상황. 그죠? 충돌하는 상황에서 뭐 간단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얘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림 가는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물체 AB가요, 6m/s,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지금 충돌을 해요.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니까는 요 땅 그래프가 나왔대요. 이때 그래프 면적은 6N가 나왔다네. 아, 그러면 요만큼 운동량이 변했겠다. 누가? A도 변했고요. 그죠? 여기 이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지. 물론 한 놈은 늘고 한 놈은 줄었겠습니다. 라는 거지. 누가 늘었어? 하면 B는 늘었을 거고요. 됐을까? A는 줄었겠네요. 라는 거죠. 그럼 B는 얼마나 늘어야 돼? 6kg/s 늘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지금 질량이 3kg이잖아. 그럼 속도가 2m/s 늘었겠네요. 그럼 3m/s에서 속도 2m/s 늘었으니까는 5m/s 되어 있을 거고요. A는요, 속도 줄겠지. 얘는 근데 얼마 줄어? 6kg/s 줄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지금 질량이 2kg이지. 그럼 속도는 얼마 줄어야 돼? 3m/s 줄어야겠다. 그죠? 그러면 6m/s에서 3m/s 줄었으니까는 3m/s 되었고요. 그 다음 뭐 물었습니까? VA분의 VB를 물었네요. 그럼 VA분의 충돌 후 속력이죠. VB 하면은 3m/s분의 5m/s 3분의 5 하면 되고요. 답은 3번 되겠네요.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0번. 그죠? 얘는 이제 파동의 진행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시간 t가 0일 때요. 파동의 속력 나와있죠? 이거 항상 기록해 둡시다. 파동의 속력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V는 2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F 람다라는 말이죠. 될까? 그럼 요걸 갖다가 그래프로 줬네? 그럼 우리 람다 보이지? 람다 몇 미터야? 람다 2m구나. 됐어요? 그럼 진동수 나오지? 1Hz겠구나. 진동수가 1Hz라는 말은 진동수를 역수를 취해버리면은 얘가 주기라는 말이니까는
근데 진동수가 1Hz라는 말은 이거 역수 취해봤자 어차피 1일 거 아니야? 그지? 주기도 몇 초다? 1초다. 나오면 되고요. 됐지? 그 다음에 X는 7m에서 파동의 변이. 자, X는 7m. 여기서 파동의 변이를 봐달래. 됐니? 그럼 우리는 요 매질이 지금 위로 올라갈까 밑으로 내려갈까를 일단 좀 잠깐 판단해 줘야 되거든. 근데 다행히도 파동의 진행 방향을 줬네. 파동의 진행 방향 보니까는 파동이 지금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럼 얘가 요런 식으로 조금 있다 모양이 바뀔 거란 말이지. 됐을까? 그러면 요 점 7m에 있던 점, 요 매질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위로 올라갑니다. 하는 거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얘는 위로 올라가겠군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요 x는 7m에서 요 매질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x는 7m에서 그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주기는 일단 1초가 나와야 될 거고요. 1초 동안 한번 진동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얘는 위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매질은. 그죠?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위로 올라갑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와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으면은 답은 1번 되겠네. 될까요? 그래서 10번도 해결됐고요. 자, 1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힘 분석 문제죠. 이 문제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수능 특강에 실려 있어요. 요번 그지 6월 모의고사는 수특에서 봤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위에 글자들 텍스트들은 다 잘라냈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무게가 10N인 자석 A, B 있습니다. 그죠? A 자석 무게 10N이고요. B도 마찬가지로 10N이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에는 자석 A가 그냥 올라와 있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저울 눈금값은 10N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에는요. A 올라와 있고 B 올라와 있지. 요 사이에 자기력이 어떻게 주고받는가는 상관이 없댔어. 결과적으로 요 개 전체를 지금 받치고 있는 녀석은 요 저울이거든. 그럼 요 저울의 측정값은 20N일 거야. 마찬가지지. 라에서도요. 요 위에는 A, B가 그냥 올라와 있는 거나 크게 다름없다고. 됐니? 그럼 여기서도 20N. 일단 뜰 겁니다. 아, 그래서 기억은 20N 나와야 되고요. 됐을까? 그죠? 내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요 개 안에서 A와 B 서로 주고받는 내부력은요, 이 개의 전체 운동 상태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개 전체에 작용하는 외부력만 좀 보면 돼. 외부력 누군데 하면 중력밖에 없잖아, 중력. 그지?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주고 있는 힘 중력, 총 얘 10N, 얘 10N, 총 20N 측정해 줘야 될 거고요. 얘도 A 10N, B 10N 하면 전반적으로 해서 다 더하면은 20N 측정해 줘야 될 겁니다. 됐죠? 자, 요거 판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거 힘 분석을 다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야. 물어보는 것만 힘 분석하면 되거든.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학습할 때는요, 힘 분석 하나하나 다 해보세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막상 시험에서 힘 분석을 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지? 힘 분석을 하는 건 연습해보는 거고, 지금 시험 시간인데 시험 이거 10번 이거 힘 분석 다 하면은 시간 꽤나 걸릴 거거든. 그때 지금 이 시험장에서 이걸 힘 분석하고 있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시간이 아깝다. 그죠? 라는 생각 듭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 저울이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아니죠? 됐어요?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을 찾으려면은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해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울이 A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을 찾고 싶으면은 A가 저울을 누르는 힘을 찾아야 될 거거든. 됐을까? 기억 틀렸네. 니은 다에서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라고 돼 있거든. 자, B 지금, 자, 요것만 이제 그럼 힘 분석 잠깐만 해주면 되지. B는 RGM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위에서 뭐 하고 있어? 정지. 그럼 RGM 얼마야? 0. 그럼 B 밑으로 무슨 힘 받니? 중력. 그지? 중력 몇 뉴턴인데? 10뉴턴. 근데 A가 RGM이 0이 나오려면 위로 힘을 받아야겠지. 이 위로 힘 주는 게 뭐야? 얘가 자기력이죠. 그럼 자기력 얼마 나와야 돼? RGM 0 돼야 된다며. 그럼 얘 10뉴턴 나와야겠네. 됐니? 그럼 자기력의 크기는 10뉴턴이고요. 지금 A도 무게 10뉴턴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그럼 A의 중력과 같네요. 오케이. 하면 되고요. 니은 맞았고요. 마지막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20보다 크냐? 아닌데 딱 20입니다. 될까요? 해서 11번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죠. 13번까지 넘어갔네. 12번. 그죠? 이 문제 재밌었어요. 지금 원자핵 A, B, C, D 줬고요. 밑에 질량수랑 양성자수랑 줬네요. 우리 일단 요거 나오면은 뭐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핵 반응식에서
핵 반응식에서 전하량 보존 지켜줘야 되고요. 그지?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여기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질량수 보존 지켜줘야지.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질량수의 총합과 여기 있는 질량수의 총합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죠? 뭐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문제표에서 준 거를 이제 바로바로 한번 적어봅시다. A는요, 질량수는 2고요. 원자번호, 양성자 수는 기억입니다. 그지? 조금 더 크게 적어볼까? 기억.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2 기억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C죠? C는 3에 얼마입니까? 2네요. 됐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는 A는 아까 봤지? 기억에 2 되겠고요. B는요, 1에 3이네요. 그 다음에 D는요, 2에 니은이네요. 됐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X가 누군지 모르잖아, X가. 그지? X 누군지 모르니까는, 몰라! 난 그냥 여기다가, 뭐 할까? 어떤, X, Y, 이렇게 넣어버릴까? X, Y. 됐어요? 자, 그러면 전해량 보존 때문에 뭡니까? 2 곱하기 기억은 2 더하기 X. 그지? 반가에서 이게 만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2 더하기 1은 2 더하기 X가 일단 만족돼야 되겠네? 됐지? 아,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서, 요거 두 개 같다라는 거 볼 수 있잖아. 여기도 2 더하기 X고, 여기도 2 더하기 X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기억은 2가 되겠고요. 알죠? 이 기억은 2 더하기. 이거 왜 2야? 왜? 자, 기억이죠? 미안합니다. 그죠? 기억. 오케이. 기억 더하기 1이 되겠고요. 따라서 기억은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X는 얼마 나와? X는 0 나오지. 됐어요? 아, 얘 원자 번호가 없구나. 그럼 대충 여기서 눈치 까야 돼. 아, X 너 누구야? 얘 양성자야. 아, 양성자란다. 중성자야. 라는 거지. 일단 눈치 까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수 보존으로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2 더하기 2는 3 더하기 y다. 그럼 여기서 일단 y 나오지? y는 1이구나. 밑에도 마찬가지일걸? 밑에는 2 더하기 3은 니은 더하기 y다인데 y가 1인 거 찾았잖아. 1이다. 됐니? 따라서 니은도 몇이라고 나온 거야? 니은은 4가 나오겠네요. 라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 1인 거 찾았고요. 니은은 4인 거 찾았고요. 얘는요, 중성자인 거 찾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볼게요. 기억,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이거 뭐 보라는 거야? 방출된 에너지 보라는 거지. 아, 여기서는 3.3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17.6메가 일렉트론 볼트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럼 어디가 에너지 많이 나왔어? 나에서 에너지 많이 나왔네? 그럼 질량 결손은 어디서 큰 거야? 나에서가 질량 결손이 크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억, 맞는 말 되겠고요. 자, X는 중성자냐? 그렇습니다. X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0이고요. 질량 수는 1이고요. 중성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의 4배이다. 그렇네. 니은 4고 기억 1이었거든. 됐어요?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충격적인 거는 이 12번 정답률이요. 1번보다 높더라고요. 난 1번이 정답률이 제일 높지 않은 게 제일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 자, 13번. 얘도 어려운 척하고 있는 문제죠. 어려운 척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 1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일직선 상에서 물체 A, B가요. 각각 속력 4V,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정지해 있었어요. A와 B는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된 후 속력 3V 밑줄. 그럼 볼래? B는 V에서 3V 됐다는 말이잖아. 그럼 B 속력 얼마 늘었어? 2V 늘었지. A는 4V에서 3V 됐다는 말이잖아. 그럼 속력 얼마 줄었어? 속력 V 줄었지. 속력이 V 줄었고 속력이 2V 늘었네? 속력 변화량이 1대2네? 그럼 질량은 2대1 아니겠니? 그지? 그럼 난 질량을 2mm이라고 막 잡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한 덩어리 됐으니까 얘는 이제 질량이 3m짜리인 거야. 됐을까? 자,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 A, B와 C는 충돌하여 또 한 덩어리가 되고요. 이때는 속력 V래요. 자, 그럼 보자. C는 속력이 0이었거든? 정지한 상태에서 V가 됐지? 그럼 얼마 늘었어? 아, V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덩어리 녀석은요. 3m짜리가 3v로 가다가 갑자기 속력이 한 덩어리 된 다음에 v로 줄었지. 그러면 속력 얼마 줄은 거야? 2v 줄었습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또 2대 1이네. 그럼 질량은 1대 2겠다, 그죠? 그럼 요거 한 덩어리, 즉 요게 3m이었고요. 얘가 그 질량의 2배, 질량이 1대 2 나올 겁니다. 그럼 질량이 6m이라는 말이네요. 됐어요? 그럼 질량 다 구했어요. C는 질량 6m이구나. 그랬을 때 뭐 찾으러 갑니까? 저 B 질량분의 C 질량 찾으러 가네요. 그럼 B 질량 m이었고요. C 질량 6m이네요. 답은 6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됐을까요?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인데요. 여러분들 3월에도 그렇고 4월에도 그랬고 이번 6월에도 역시나 뭔가 뉴턴력학에서 계속 조금 꼬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 그냥 힘분석하는 문제죠. 사실 힘분석 복잡하게 들어가지도 않아. 자, 이 문제 한번 잘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수평면 P에서 B를 가만히 놨다. 밑줄. 그럼 처음에 속력 0이었을 거고요. 그지? 이 상태에서 물체가 등 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요, 가가 점 Q를 지날 때, 가의 B에서, 무슨 말이야? 미안합니다. 나는 B가 점 Q를 지날 때, 그지? 점 Q를 지날 때, 보고 있는 거고요. 이때 점 R을 지날 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mg,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C와 A의 중력을 이제 R자임으로 해서 그냥 가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그지? 갑자기 4분의 1mg가 반대 방향으로 끼어들었네요. 라는 상황이네요. 이때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근데 되게 좋은 조건 줬지? 뭐라고 줬습니까? 요 거리 같다며. 됐지? 그러고 난 다음에 속력은 각각 4V, 5V래요. 어디서? Q와 R에서. 됐어요? 자, 그럼 끝났어요. 속력 0. 여기 지날 때 4V, 여기 지날 때 5V. 그럼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은, 분명 P에서 Q까지 가속도랑 Q에서 R까지 가속도가 다를 거거든? 그지? 갑자기 4분의 1mg라는 뜬금없는 힘이 끼어들었으니까 가속도가 변했을 거야. 그럼 요 구간에서 가속도가 몇 대 몇인지가 좀 궁금하지 않니? 아니, 난 궁금하던데.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얘는 이제 간단하게 공식 한번 써주면 됩니다. EAL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론동 에너지 정리 써도 되고요. 여기서 근데 내가 가속도 B만 간단하게 볼 거니까는 내가 P에서부터 Q까지 가속도를 갖다가 A,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Q에서부터 R까지 가속도를 갖다가 A2라고 할게요. 그 다음 L은 어차피 이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임의로 L이라고 잡은 거야. 뭐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 됐니? 그럼 EAL 해버리면은 A1L로 고칠게요. EA1L 되면요, 얘는 4V의 제곱 빼기 0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EA2L 해버리면요, 얼마입니까? 5V의 제곱 빼기 4V의 제곱인 거죠. 될까? 그럼 얼마 나와? 이게 16V 제곱 나올 거고요. 얘가 9V 제곱이 나옵니다. 라는 거지. 아하, 그러면 A2분의 A1은 9분의 16이구나 라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야.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은 라지 M은 몇 스몰 M이냐 묻고 있는 거거든. 자, 봐봐. 분명 R자임이 변했어. R자임이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한 거야. 근데 지금 얘가 가속도가 이게 내가 이거 지금 B의 가속도라고 구하긴 했는데 얘가 반드시 B만의 가속도겠니? 아니지. A, B, C는 다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 아니야. 됐어요? 지금 A, B, C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다 똑같을 거거든. 그럼 이때 요 개의 가속도랑 요 개의 가속도가 지금 16대 9라는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요 개의 R자힘과 요 개의 R자힘이 16대 9라는 말이야. 되겠니? 그럼 이제 보이지 않아? 이때는 R자힘 뭔데? 가에서는 R자힘은 라지 M 빼기 스몰 m G였어요. 그지? 얘 질량에서 얘 질량 빠진 것만큼, 얘 중력에서 얘 중력 빠진 것만큼 이 R자임일 거라고. 나에서는 라지 M 빼기 스몰 m인 줄 알았는데 거기 4분의 1 mg가 더 들어왔죠. 빼기 4분의 1 mg. 이게 R자임인 거야, 나에서.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라고 준 거야? 얘가 16대 9라고 준 거예요. 될까? 그럼 일단 난 G 떼버리고요. 이거 좀 정리하면은 라지 M 빼기 4분의 5m이죠. 그럼 비례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비례식 정리하면요, 16 라지 M 빼기 20 스몰 m 이퀄 얼마 나옵니까?
9 라지 m 빼기 9 스몰 m 이렇게 나오네? 답 나와버렸죠. 자, 9 스몰 m 넘어가겠습니다. 7 라지 m 이퀄 11 스몰 m 나오네요. 됐어요? 그래 따라서 답 얼마다? 라지 m은 7분의 11 스몰 m이구나 라는 거지. 그럼 답은 3번 되겠네요. 라는 거거든요. 될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그죠? 얘 작년 6월이랑 또 뭔가 문제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작년 6월보다 좀 더 쉽긴 했는데. 자, 15번 볼게요.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실험 과정 있어요. 가, 방은형 매질 A와 B를 서로 붙여놓는다. 그 다음 단색강 A에서 B를 향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제 빛을 입사시키는 거지. 단색강을 갖다가, 그죠? 그 다음 나에서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과 반사각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A, 그죠? 지금 입사각 얘게 매질 A를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 굴절각 얘는 B에서의 각도가 되는 거지. 매질 B에서의 각도. 그럼 봅시다. 얘들아, 각 큰 쪽이 속도 빠르다. 스넬 법칙이었잖아. 스넬 법칙 딴 거 아니야. 그냥 각 큰 쪽이 속도 빠르다는 거야. 자, 어디가 각이 크니? B에서가 각이 크네. B에서가 각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B에서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요 매질 A와 B를 진행할 때 단색광의 속력을 비교하면은 VA보다 VB가 큽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기억. 이거 몇 도일까? 30도보단 크겠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입사각 30도, 반사각 30도잖아. 입사각과 굴절각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지? 입사각과 반사각, 그죠? 그럼 입사각, 몰라. 반사각 50이야. 그럼 이거 50도지. 됐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70도로 쐈는데 굴절각이 해당이 없대. 이거 무슨 말이야? 굴절 안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요 케이스는 전반사했군요. 라는 말이죠. 그럼 요거 사이에 어떤 인계각이 있었겠다, 그죠? 50도일 때는 그래도 굴절 해줬는데 70도일 때는 굴절을 안 해줬잖아.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인계각이 있었을 건데요. 세타 C, 얘는 어떤 50도보단 클 거고요. 70도보단 작을 거예요. 라는 것까지 하나 정리해 두시고. 될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50도이다. 그렇습니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반대죠. B에서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요, 7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을까? 오케이.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15번이었고요. 16번. 얘 문제 좋았어요. 별표. 요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열기관 문제가요, 나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아. 요 문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자, 16번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열 효율이 0.5 동그라미. 열 효율 일단 주고 시작했어. 이거 끝까지 들고 가야 돼. 왜 열 효율을 0.5라고 줬을까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합니다. 이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럼 A, B, C, D 과정은 각각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 다음에 B, C, D, A 과정은 밑줄 단열 과정이다. 그렇구나. 그럼 이 B, C 과정과 D, A 과정에서 열 출입은 없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그럼 열을 어디서 흡수해야겠니? 지금 D, A 과정에서 열 흡수 못 하거든. B, C 과정에서 열 방출, 일단 여기서 열 흡수도 방출도 못 하거든. B, C 과정에서 열 흡수 방출 못 하거든. 그럼 어디서 열을 흡수해야 돼요? A, B 과정에서 어떤 열을 흡수할 거고요. 그 다음 C, D 과정에서 어떤 열을 방출할 거예요. 라는 거죠. 됐죠? 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밑줄. A,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이다. 그렇구나. 이거 Q라고 줬어요. 됐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얘들아, 외부의 일을 했다는 건 뭐야? 부피가 팽창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는 건 뭐야?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하는 말이지. 그럼 언제 일을 하겠니? A, B 과정에서 일할 거고요. B, C 과정에서 일을 하겠네요. 언제 일을 받아요? C, D 과정에서 일을 받을 거고요. D, A 과정에서 일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외부로 한 일이 되는 거고요. 얘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외부로 총 일을 얼마 했어? 하면은요, 17W 했고요.
총 얼마 받았니? 하면은 7W 받았지. 그럼 여기서 나옵니다. 1회 순환하면서 이 열기관이 R자로 한 일, 1회 순환하면서 R자로 한 일을 구해보겠습니다. 하면은 10W를 일을 했어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번뜩 생각나야 돼. 뭐라고? 열효율 0.5라고. 그럼 무슨 말이니? 이 Q는 20W였어요 라는 말 아니겠니? 그지? 20W를 받아가지고 10W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 10W를 방출했겠지. 이때 방출된 열도 10W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정리될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Q는 20W이다. 그렇습니다. 하면 되고요. 니은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그죠? 뭔가 등원 곡선을 그으려고 해도 좀 찝찝해. 뭘 해야 될까? 자, 보자.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알 수 있어요?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흡수 방출한 일 알잖아. 한 일 알잖아. 그러면은 Q는 델타 U 플러스 W거든. 연력학자 1법칙이었지. 얘 주고 얘 줬는데 얘를 왜 몰라? 알 수 있지 이제. 됐어? 그럼 AB 과정에서 열을 20W 흡수했거든. AB 과정에서 20W 열을 흡수해서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외부로 10W의 일을 한대요. 10W가 아니구나. 8W구나. 미안해요. 그죠? AB 과정에서 8W의 일을 한대요.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12W 증가했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쭉쭉 갈게요. BC 과정에서는, 얘들아, BC 과정은 단열이야. 흡수한 열이 없어. 그러면 9W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부 에너지가 9W 감소했다는 거겠지. 될까? 그럼 내가 옆에다가 잠깐만 적어볼까? 지금 우리 이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이때 12W 증가했고요. BC 과정에서는 9W 감소해야 되고요. CD 과정은, 자, 보자. CD도 한번 적을까? CD 과정. 이때는 열 20W 아니죠. 10W지. 10W를 갖다가 방출할 거거든. 그지? 10W를 갖다가 방출을 할 건데, 흡수했었고. 외부로부터 일을 얼마나 받았냐면은 4W 받았어.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얼마나 감소해야 돼? 6W가 감소해야겠지. 라는 말이죠. 될까요? 내부 에너지 6W 감소하고 외부로부터 4W의 일을 받았으니까는 전체적으로 10W의 열을 방출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내부 에너지 어떻게 감소해야 돼? 하면 내부 에너지는 6W 감소해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DA 과정은 다시 단열 과정이지? 그럼 이때는 내부 에너지 3W 증가했습니다. 라고 되겠죠. 3W 증가했습니다. 됐니? 자, 그럼 볼까? 내가 A에서 내부 에너지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 못 구해. 그럼 A에서 내부 에너지가 어떤 이 A가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B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는 여기서 12W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B에 있을 때의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C는요. 여기서 9W가 빠졌어요. 하면 이게 C일 때의 내부 에너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D일 때 내부 에너지 하면 D일 때 내부 에너지는 얼마야? D일 때 내부 에너지는? 그죠? 여기서 6W가 더 빠져요. 라는 말인 거고요. 이게 D일 때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다시 A일 때 내부 에너지 오면은 여기서 3W가 늘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시 A일 때 내부 에너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B일 때는 내부 에너지 EA 더하기 12W입니다. C일 때는요, 내부 에너지 EA 더하기 3W네. 그 다음 D일 때 내부 에너지는 EA, 여기서 이제 또 6W 빠져야 되지, 빼기 3W고요. A일 때 내부 에너지, 여기서 3W 더하니까 다시 EA로 돌아옵니다. 맞잖아. 됐어요? 한 바퀴 돌았을 때 내부 에너지 다시 EA로 돌아왔구나. 맞습니다. 우리 계산 잘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비교하라는 겁니까? C에서와 A에서 온도, 즉 내부 에너지를 물었어. 그럼 C에서 내부 에너지는 EA 더하기 3W고요. A에서 내부 에너지는 EA 되겠습니다. 어디가 내부 에너지가 커요? C일 때 내부 에너지가 크네요. 됐니? 그럼 C일 때 내부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C일 때 온도가 더 높다라는 말이죠. 그럼 니은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낮다라고 하면 또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봤어요. 자,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뭡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AB 과정에서 12W죠. 그 다음 얘는요.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얼마입니까? 6W지.
될까요? 크다. 그렇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될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3페이지까지는 다 봤고요. 이제 4페이지 문제 한번 넘어가 봐야겠네.